람보르기니 우루스, 아벤타도르, 벤틀리 그 아파트 지하에 가보니까 엄청 많았어요, 차가. 꿈의 차로 불리는 슈퍼카를 여러 대 몰며 초호화 생활을 누린 그 남자. 루이비통이니 뭐 샤넬 뭐 이런 명품 가방서부터 금색으로 돼 있는 와인이 아주 박스로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300만 원씩 판다고 되는데 그게 아주 꽉 차있더라고요. 그의 나이 30,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로 유명했습니다. 엄청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순수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 수백억 자산의 청년 갑부. 그가 돈을 버는 방법은 악독했습니다. 와. 이야. 30살 젊은 나이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했던 박대호. 그는 지난 3월 22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요? 무슨 일이죠? 이번 시각으로 정상적에서 체포하시는 거고요. 본인 선임할 수 있고. 그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추적해서 서울서 검거할 때 손가방에 가지고 있던 게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집 압수할 때 보니까는 뭐 다발로 던져져 있던 돈들 수거해 보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현금이. 대체 이 많은 현금은 어디서 난 걸까? 박 씨에게 수억 원의 돈을 보냈다는 현수 씨.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15만 원, 15만씩 나눠서 54만 원이 나가면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박 씨의 마수에 걸려든 건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소액대출이라 치면 뭐 대출, 여러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박 씨가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 같은데요. 당시 현수 씨는 돈 한 푼이 절실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좀 사용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개인 빚이 이제 조금 생기게 되고 집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자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을 하더라고요. 그 쌍둥이 일을 가졌다고 하고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만 원 소액 대출을 받는 조건이 다른 업체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비상연락망으로 안무용분들을 받아야 된다. 연락처만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보냈던 톡 그리고 상대방의 톡투사까지 그 정도를 보통 대출 관련 서류만 요구하잖아요. 뭔가 정상적인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자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2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18만 원. 오. 그것도 일주일 후에 무조건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일주일 빌리는데 이자가 말이 안 돼요. 연체가 없었었죠. 계속 이제 갚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사양되고 소개를 받아서 다른 분을 제 대출을 했고 자기 아는 데인데 이율이 좀 센데 한번 써보겠냐. 근데 걔네들은 이미 그게 다 개선적인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로 소개받은 곳 역시 모두 박 씨의 조직원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걸 위험하게 썼느냐 하지만 당장 앞에서 핸드폰이 정지가 되고 관리비 못 내서 연체가 쌓이고 이러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은 불어났습니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 막아보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 순간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면 1,000만 원씩이면 사주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은 20%. 그런데 박 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최고 5,000%에 달했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요? 20만 원을 빌렸을 경우 법정 최고 연이자는 4만 원인데 박 씨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 연체료도 따로 붙었습니다. 협박하는 조직원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금액을 붙였대요. 정말 무법자들이네요. 시간당 연체료 20에서 30만 원씩 부과를 하고 다른 조직원이 쓱 나타나서 아유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불과 3개월, 4개월 안에 이런 분들이 거래가 1,000건이 가까이 하고 금액이 3억, 4억. 처음에 20만 원을 빌렸던 현수 씨는 조직원들에게 재대출을 받아 돌려막으면서 1년 동안 총 6억 9천만 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 20만 원을. 금액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고통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와서 죽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으니까.
금전적인 압박보다 견디기 어려운 건 끊임없는 공포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무자비한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뭐 아이고, 사진을 좀 보여줘라. 우리도 단체 톡방에 올려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채무 당분간은 이제 묻지 말아라. 수시하게 믿었던 거죠, 그날. 넘겨받은 아이 사진을 협박의 도구로 쓴 겁니다. 처음 2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제출했던 지인들 연락처로도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우, 처음부터 이런 협박 용도로 받아둔 거네요. 지인들의 자식까지도 위협하고 있네요, 지금. 지인분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숨통을 조여왔던 그들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는 현수 씨. 하지만 삶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사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이거든요. 얘네 때문에 버티고 사는 거예요. 야, 와이프니까 너무 미안하고. 아, 그럼요. 가족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맞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250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을 받은 불법 대부 조직. 경찰은 8개월 추적 끝에 범죄 계좌 310여 개, 대포폰 300여 개 등을 분석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범죄자질이 누가 범죄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 영장 발부가 된 거고요. 이 돈을 왜 뺏어가는 거예요? 범죄 수익. 그럼 본인이 이게 어디서 돈이 본인 출처가 어딘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 돈 받은 건데, 어머님한테 받은 건데. 그걸 믿어요? 저희가 파악한 피해자는 한 131군데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입출금자만 해도 한 900억 이상이 900억? 확인되거든요. 채무자가 무조건 돈을 갚을 때까지 집요하게 협박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를 만나기가 유독 어려웠습니다. 힘들었던 그 악몽이 또 되살아나서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으니 내가 만약 인터넷까지 하면 잘못될 것 같아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접선하듯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씨 지나가지고 톨게이트 앞이거든요. 어딘지를 말을 안 해주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상황이네요. 어렵게 만난 피해자는 60대 주부였습니다. 아, 저 모습을 이 동네에서 다 알기 때문에 좀 화낸다고 하고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협박도 많이 당하고 애들 죽인다는 둥 아유, 참. 정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좀 잘못 쓴 보증 때문에 빚이 쌓여 급히 소액을 빌렸던 건데 오히려 대출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쪽에서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내준다고 문자 와서 계속 연결이 됐었어요. 계속 다른 사람을 또 연결해주고 아, 연결을. 그녀도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협박을 제가 갚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안 갚았다 또 협박하고 돌아가면서 협박을 하니까 전보다도 무서운 게 협박이었어요. 나중에는 또 그것이 있을까? 전문가는 그들이 노린 범죄 대상에 주목했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빌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늪에 한번 빠져보면 보통 이 딱딱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은 아니 거기서 나와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사람은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흡혈귀가 옆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뛰는 순간 쏙 빠져버리니까 이 양쪽을 지금 잡고 있는데 흡혈귀는 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서민들 대상으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다. 일반 서민 대상으로는 아주 악질 범죄예요. 총책 박 씨는 조직원들의 역할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콜팀, 면담팀, 수금팀, 수거팀, 추궁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협박을 주로 하는 수구팀 같은 경우는 출신할 때까지 협박을 진행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수금팀은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 연락처로 단체 대여방을 만들고 그들의 신상 정보로 수배 전단도 제작해 협박했습니다. 정말 별별 협박을 다 했네요. 살벌한 욕설은 기본, 가족들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와, 지인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니,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니에요? 네, 아버지 맞는데요. 이 10원만 줘가지고 잘못 사기는 새끼가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칠 것 가지고 들이 진짜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요? 오늘 갚아. 실제 음성인 거죠? 입금이 늦어지면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넌 연식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 얼마인데요? 인체료만 110만 원이야? 인체료만 110만 원이라고요? 안 돼요. 이거 너무하다. 손이 얘기 만드는 아니요? 박씨 조직의 무자비한 협박은 불법 사고밍 업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폭력배처럼 그 위에다 하라는 대로 말해. 되게 빡빡하게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터질 줄 알았어요. 결국 지난해 11월 수금팀 조직원들이 먼저 검거됐습니다. 조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수금을 했는데 수금팀에서 이제 수금이 잘 안 되거나 행동강령을 어기거나 이랬을 때 왜 과장들 밑에들 빠따도 치고 이득금이 계속 자기네 주급이 올라가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더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겨운 서민들을 울리고 깊은 수렁에 빠뜨린 검문 조직. 2021년 4월 불법 대부업을 시작한 총책 박 씨는 짧은 시간에 무섭게 조직을 키웠다고 합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완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더 성우들끼리 팍 끌고 오는 거예요. 25살, 4살 애들이 4, 500만원씩 버는 친구가 있어요. 돈만 봐도 알아. 너네 형님 밑에도 좀만 한 2, 3년만 일하면 집 이고 차 못 사겠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이 빠져갖고 올라오는 거죠. 압수 영장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씩 읽어보시고 지금 연락하시면 저희가 처리할게요. 온갖 협박으로 채무자들에게 살인적인 이자와 연체료를 뜯어낸 조직원들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딱 봐도 어려 보이네요. 20대 초반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누군가 내 친구가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주급수당은 가장들이 거의 한 2, 3천? 주급이 총책은 일단 총책 본인은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원 조사나 이제 인출되는 현금의 양을 봐서는 하루에 1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어요. 1억이요? 금고는 전날 밤에 다 비웠고요. 금괴나 이런 거는 싹 다 치우고 현금이 압수가 됐는데 현금을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막 집에다가 막 던져놓는 거 있죠. 저게 다 범죄 수익금인 거죠? 가구 뒤편에 다발로 던져져 있던 돈들 수거해보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같았습니다. 던져놓은 게 그냥. 조직의 총책 30살 박 씨. 그는 월세 1,800만 원 집에 살았습니다. 국제에서 월세 1,800 정도에 살면은 자산가 이시면서 지방에 있는데 여기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법인 처리해서 임원이 거주할 수도 있고. 보통 30살에 월세 1,800만 원 집에 살기 힘들죠. 아유,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로이비통이니 뭐 샤넬 뭐 이런 명품 가방서부터 금색으로 돼 있는 와인이 아주 박스로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거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비쌀 텐데요. 그게 뭐 클럽에서는 한 2, 300만 원씩 300만 원씩 판다고 되는데 그게 아주 꽉 차 있더라고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했던 박 씨는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서민들 등을 쳤으면 30살에 저런 차를 타요. 몇 대야?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차량만 7대. 꿈의 슈퍼카라 불리는 차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대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벤틀리 GT 컨티넨탈 4.0 모델로 확인되는데요. 성공하신 사업가분들께서 한 번쯤 타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3억 3천에서 3억 8천만 원 이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차가가 보통 7억 정도 되는 게 제일 평균적으로 좀 많았었고요. 어떤 고객님이 이런 비슷한 차를 한번 구매를 해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보험료만 2천만 원 나왔어요. 보험료가 2천만 원? 2억에서 7억대까지 고가의 외제차들. 저 5대 모두 박 씨가 타고 다녔다고 해요. 와, 집 주차장에 5대를 둔 거예요? 네. 아이고. 취약계층 서민들의 돈을 뜯어 슈퍼카를 타며 초호화 생활을 누린 박 씨. 그는 은밀하게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절대적으로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모텔에서 합숙까지 하며 행동 강령을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팀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마라. 업무할 땐 대포폰만 사용해라. 직원들 사이에 개인적인 연락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게 공용 와이파이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경찰의 수사망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채무자에게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비밀스러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계곡이나 저수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겁니다. 총책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수금한 돈을 종이 박스에 담아서 어떤 산속의 계곡 같은 데다 갖다가 던져 놓으면은
제3자가 와서 그걸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걸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총책한테 전달되는 거.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는 총책이 누군지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전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온 박 씨. 그를 직접 대면한 사람은 극소수의 조직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책 박 씨를 알고 일했다는 총무팀 여직원, 그녀를 찾아가 봤습니다. 미신 시각탐색을 제작하고 있는 조은정 PD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 관련된 일들로 여기다고 해가지고 총무팀 여직원을 한다고요? 누구죠? 그럼 그분은 지금 안 계시고 그는 그녀가 구속되고 나서야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일이 필요한데 일을 했으면 어떻게 있냐는데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어요. 그럼 시간이 좀 있었나? 그러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을 한 거죠. 박 씨가 끌어들인 여대생은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를 인지를 너무 늦게 했어요. 엄청 애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그걸 당했던 피해자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리고 제 친구 또한 죄송하다고 할 거고. 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악용해 삶을 짓밟은 박 씨. 그는 어떤 사람일까? 끈질긴 추적 끝에 그의 과거를 잘 아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박 씨와 잘 알고 지냈다는 두 사람. 당시 박 씨는 한 불법 대부업체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이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굉장히 악랄한 건데 40만 원을 빌려주고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1억을 6개월 동안 만들었으니까 보통 수법으로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 사채시장 내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직원으로 있을 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016년 23살에 본인의 조직을 꾸린 박대호. 운영 방식이 최근의 수법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이 돈을 아니군요. 안 갚으면 무조건 지인한테 연락을 해요. 돈 갚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친 듯이 욕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그러면은 채무자 이름 대면서 얘한테 전화해보면 알 거다 하고 끊어버리고.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네요.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다 피자 대파를 보내버려요. 대면했지. 한마디로 골탕 먹이는 거죠. 이래도 안 갚을 거냐. 수금팀 조직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추심 방법이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금 직원 1번이 누구 채무자한테 못 받았어요. 근데 2번 직원이 받았다 그거를. 그럼 얘가 돈이 깎여요. 얘한테 돈이 플러스. 그러니까 추심이 장난 아닌 거죠. 악착같이 받으려고 한 거죠. 2017년도 기준으로 가장 못 버는 게 제가 듣기로는 최하 조직이 한 400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조직이 올라갈수록 뭐 600, 800, 1000 이렇게. 23살이었던 박 씨는 그때도 한 달에 수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걔네는 막 크런치에 돈 1000만 원 정도 들고 다녔는데 술집에서도 막 꺼내놓고 일부러 막 주에 한 6천, 7천 벌었을 거야. 한 주에? 그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사시는 거기 땅 크면 뭐 나올지 몰라요. 땅을 파면요? 근데 묻었다고 진짜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 박 씨의 조직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내부 고발로 박 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4,00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월세 1,200만 원, 청담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박 씨. 수많은 명품 시계와 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총책으로 체포됐던 박대호. 그런데 재판 결과 다른 사람이 조직의 총책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누가요? 차고 총책으로 나오고 1억 한 8억 그리고 징역은 3년, 4년 이렇게 나왔었어요. 총책으로 몰린 강민혁. 그는 박대호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박 씨는 조직의 수익금이 커지자 강 씨의 명의도 빌렸다고 합니다. 자기 돈인데 명의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동차도 자기 명의로 하고 명의로 사. 그 좋은 차. 맥날에 되게 불안했었어요. 사람이랑 되게 친하니까 저희끼리도 맨날 얘기했어요. 너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경찰에 검거된 박 씨는 조직원들을 매수해 강 씨를 총책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총책으로? 배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금액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배신을 했다. 그냥 당신을 사장이라고 지목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거기다 어떻게 보면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2차 사건이 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2020년 11월에 출소한 박 씨는
5개월 만에 다시 조직을 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감옥에서 3년 살고 나와서 또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사람을 조직의 총책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너가 나를 대신해서 허위자수하면 하고 너가 처벌을 받거나 교도소에 가게 되면 내가 1년에 얼마씩 주겠다. 변호사도 선임해준다. 대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을 네가 철저하게 인지해서 경찰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 이상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 허위자수하는 바지 사장이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교육을 하고 말을 맞추고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가 짜놓은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됐고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범죄 저질렀으니까 큰 벌 받아야 되겠죠. 수감 생활하면서도 범행했던 것 중에서 부족한 점이 과연 뭐였을까? 소위 이제 전술 토의로 혼자 한 거죠. 지난번에 내가 검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라고 반성하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좀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지 않으면 다음번에 나오면 또 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나오면 또 여러 가정들을 파괴시킬 거예요. 박대호, 그는 30살 젊은 나이에 명품과 슈퍼카를 과시하며 상류층 삶을 누렸습니다. 그가 호의호식했던 그 돈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겁니다. 영혼이 없이 사는 거예요. 생활들이 완전히 다 끊겨버린 거죠. 그에게 반성이란 없었습니다. 2번이나 반복됐던 악질적인 범죄.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겁니다.